지식재산권이 크게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얘네 둘로 이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특허청이라고 하는 국가행정청이 주관을 해서 권리의 발생 등을 관여를 하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허청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목표 자체가 얘는 산업입법이 아니라, 아까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 그리고 그에 대한 법이 저작권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통적으로는 얘네 둘로 구분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 예술 영역이 발빠르게 확장됨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얘네들 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같이 볼 시험은 얘랑 얘죠. 특허랑 실용신안. 얘네 둘 다 여기 괄호치고 보시면 얘 대발명이라고 하고 있고, 얘 소발명이라고 하고 있네요. 얘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 얘도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은 보호의 객체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어떤 기술을 완성했다 라고 하면은 이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아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특허로 보호를 받을까? 아니면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까?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의 구조, 그리고 법률의 보호 방식, 권리의 보호 방식도 얘랑 거의 같습니다. 극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땐 철저하게 특허 위주로 하시면서, 특허 1회독 하시면서 특허 주르르르 보고 1회독 하고, 그 회독의 마지막에 그러면 실용신안은 다른 게 뭐가 있지? 1시간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회독으로 특허 구구절절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마지막 그 파트가 실용신안 제도죠. 실용신안은 뭐뭐가 달랐지. 그래서 철저하게 예 위주로 그 두 개를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20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실용신안은 한 문제 나와요. 그 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뭐 실용신안을 다 뜯어보고 공부하실 게 아니라 철저하게 특허 위주로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있는 페이지에 보시면서 특허랑 실용신안 차이점 이거 있었구나,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둘 다 발명을, 기술을 보호합니다. 근데 특허의 보호객체는 발명이다라고 하고 있고, 실용신안의 보호객체는 고안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 지식재산권 각칙 부분 체크 페이지 그냥 슬슬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보호 대상에 따라서 권리가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허의 보호객체는 발명이다라고, 뭐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발명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변리사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디어다,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기존에 해결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이 발명이다. 그래서 기존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이 발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용신안법은 고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에요. 자기 창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안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보호 객체는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 둘은 동종의 권리입니다. 종류가 같은 거, 얘네는 2종의 권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고 동종의 권리입니다. 근데 얘는 소발명을 보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소발명, 대발명이 아니라 얘는 대발명이겠죠? 대발명.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얘네들을 구분하는 차이는 고도성입니다. 고도성. 상대적으로 이 기술 개발의 수준이 높아서 내가 조금 더 강력한 권리가 필요하고 존속기간이 조금 더 긴 권리가 필요하다, 나는 이거 특허로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특허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 수준이 고도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발명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상대적으로 내 발명이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고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꼭 특허로 보호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한테 뭔가 독점 배타권은 필요해요. 상대적인 약한 권리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발명 이 기술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특허는 제법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대적으로 빠르게 심사를 끝내가지고 좀 약한 권리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존속기간이 좀 짧은 권리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빨리 좀 약한 권리라도 받고 싶다. 얘를 상대적인 소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상대적으로 기술적 창작의 난이도가 좀 낮은 내용들. 그래서 나중에 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허에서 진보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실용신안에서도 진보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진보성의 난이도가 훨씬 작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등록을 받기가 좀 편해요. 근데 존속기간이 얘는 10년이에요. 출원일로부터 10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었죠. 그리고 권리도 실용신안이 그냥 똑같은데 종류는 같은데 약해요. 좀 약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특허 위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뭐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과의 관계에서 미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상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들어봤자 뭐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 상표법 수업 가셔서, 디자인보호법 수업 가셔서 그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자동차가 있을 때 내가 이 자동차를 완성했다, 적절하게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아야겠다 라고 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은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할 거고, 이거 엔진과 관련된 기술, 뭐 타이어와 관련된 기술,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술,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은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게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실용적이면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다신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내용들 보시면은 뭐 백미러, 컵 홀더, 뭐 자동차 도어, 이런 상대적인 뭐 고도성이 낮은 내용들은 실용신안으로서 빠르게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외관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얘가 이제 명명이 되겠죠. 이거는 현대의 그랜저다, 또는 뭐 제네시스의 G80이다, 아니면 BMW의 5 시리즈다 라고 하는 그 명칭은 상표로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걸 출처 표시 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상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제도 가볍게 설명을 여기까지 드려봤고요.